이게 1차적으로는 트라우마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게 문제 너무 상처가 많아요. 네, 오늘 김 씨의 고민 드디어 광주까지 왔습니다. 네, 제가 4시간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래요? 네, 운전을 해서 왔고요. 그래서 우리 김상봉 교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왔고요. 우리 김상봉 교수님은 이제 벌써 이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학벌사회 네네 이게 초판을 보니까 2004년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읽으면서 놀란 게 이미 이 당시에 이 학벌 문제에 대해서 웬만한 생각과 정리는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김상봉 교수님 만나서 여러 가지 또 좀 여쭙고 생각을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간략하게 1분 정도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소개할 게 없습니다. 굉장히 밋밋하게 철학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그냥 학자의 삶을 살아왔는데요. 유일하게 어떤 일탈이랄까, 학자의 삶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좀 꽤 오랫동안 그 학자의 삶이 아닌 삶을 살았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학벌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오랫동안 그 단체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학벌 문제를 1차적으로는 공론화시키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계급적인 불평등을 재생산해내는 장치다. 이건 한국적인 아주 특수한 불평등의 재생산 장치이다 라고 하는 걸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평등한 시민으로서 같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을 평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해온 것이, 제가 다른 무엇보다 저를 철학교수, 철학자가 아니라 뭐 특이한 이력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남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대학 서열화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 대학하고의 이 차이, 편차,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방 대학에서 사실 전남대면 사실은 뭐 지방의 이른바 거점대학, 그렇죠, 훌륭한 대학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제 이 소위 인서울이다 뭐다 해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또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들도 그 대학 서열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텐데, 그 제자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대학 서열화의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느끼시고 계신가요? 이 주제가 참 말하기 힘든 주제죠. 말하기 힘든 이유는, 이 주제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든 학생들의 내면의 트라우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1차적으로는 트라우마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게 문제,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늘 사람을 1점, 2점 가지고 줄 세우기 시작을 하니까 그걸 평생 그게 뭐 어떤 선언적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매트릭스가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내가 몇 점짜리 학생이든지 간에 나는 인간으로서 존엄한, 자유로운,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스카이 대학 학생들도 그냥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성적이 좋았기 때문이고요. 여기 전남대학에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학생들, 또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좌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유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점수가 나쁜 사람은 이 싸구려 물건이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인간이 상품화되고 상품의 값어치가 시험 성적으로 매겨지는 이 나라에서 그게 내면화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는 한 번도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세상에서 격차,
성적과 그 다음에 학벌 서열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근거 없는 우월감, 그리고 더더욱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처와 열등감으로 남는 거거든요. 이거 둘 모두 집단적인 정신병이란 말입니다. 집단적인 트라우마고 집단적인 외상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내상 후 장애란 말이에요. 어떤 학생들이 제 강의실에 세미나실에 들어와서 박사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세계 최고 수준의 학생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못 당하는 학생들입니다. 어디 가도 아무 걱정 없어요. 철학은 외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질문하는 공부거든요. 질문하는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론 당연히 지적 수준이 있습니다. 지적 수준이 있는데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학문마다 조금씩 다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저거 없다고, 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 질문과 관련해서 그 격차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전히 안 믿어. 밖에 있는 사람도 뭐 모르니까 악을 쓰면서 그래봤자 스카이 캐슬이 최고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 조숙한 아이들이 철학책을 우연히 이렇게 보고 철학책이 굳이 아니라도 철학적인 책을 학창시절에 보고 광주에 사는 어떤 누구가 가만히 보니까 철학 이런 거였네. 나도 철학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저 철학 공부하고 싶은데요. 근데 네 성적으로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갈 수 있겠네. 또는 없겠네. 이게 당장 진입장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다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간다라고 갈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제 나서서 이제 말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전남대 철학과 나와서 교수 되냐? 매번 이 지겨운, 내가 교수 되기 위해서 철학 공부합니까? 그렇게 철학 공부해도 돼요? 먼 세상 모든 나라가 그럼 뭐라고 그저 여기 배지 달면 천하 없이 뭐 천박하게 갑질을 해대고 그거 아니면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학자라고 하더라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성취해내는 어떤 그 학문적인 성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격차가 문제가 될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니면서 늘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제발 선생님들 함부로 되는 대로 그냥 지나치도 하지 마세요. 학생들한테 네가 철학 공부하고 싶냐? 그러면 야, 전남대학 철학과에 김한묵이라고 있는데 이 양반에 가서 뭐 해봐. 왜 이렇게 지나치도 못 하십니까? 제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아니 부산대학 또 철학과에는 어떤 양반이 있네. 서울 사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네 관심이면은 이 양반에 대해서 하면 되겠다. 그런 식의 지나치도는 왜 안 되냐고요. 왜 매번 이제 배치표 그거 놓고 저 철학과의 점수는 얼마인데 서울대는 얼마, 뭐 어디는 얼마 이러고 앉아 있냐고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격차라고 하는 건 다른 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격차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확대 재생산합니다.